요즘 장례식장 얘기 들으면 저는 고개가 좀 갸웃해지는데요. 사망자 수는 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지역 장례식장은 빈소불이 꺼져 있고 전기세가 밀려서 냉동고 전원을 꺼버리고 임대료를 못 내서 문이 잠겨버린 곳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상하죠. 상식적으로는 반대여야 합니다. 사람이 더 많이 세상을 떠나면 장례식장도 더 바빠져야 되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건 장례업계가 어렵다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장례를 치르는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저는 요양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 변화를 장례식장이 아니라 가족에서 먼저 체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슬픔보다 먼저 찾아오는 게 있어요. 결정 피로, 비용 압박, 시간 압박, 그리고 관계가 얇아지는 느낌. 지금 뭘 해야 되지? 얼마가 들지? 오늘 안에 결정해야 되나? 이런 말이 슬픔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거든요. 장례식장이 돈을 벌던 건 사실 빈소가 아니었거든요. 예전 장례식장은 이상할 정도로 사람이 몰리는 공간이었죠. 부고가 뜨면 검은 정장을 꺼내 입고 화환이 줄을 서고 밤 늦게까지 빈소가 북적였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이 돌아가던 구조는 단순해요. 빈소 대여료는 낮게 잡고 진짜 매출은 식사에서 만들고 여기에 관, 수의, 꽃, 각종 용품이 붙고 마지막이 좋은 걸로 해드려야죠 라는 말이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구조는요, 조문객이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사람이 모이면 먹는 양이 늘고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커지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요즘 장례가 작아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빠르게 늘어나는 선택이 있어요. 무빈소 장례라고 합니다. 빈소를 차리지 않고 안치 후에 바로 화장으로 가는 방식. 조문객도 없고 식사도 없고 머무는 시간도 짧습니다. 장례식장 입장에서는 사망자 수가 늘어도 매출이 늘지를 않아요. 장례 단위가 크게가 아니라 짧게 그리고 작게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기보다 사회 구조가 만든 흐름이에요. 장래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딱 6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가족 자체가 줄었습니다. 형제 자매가 적고 친척 네트워크도 얇아졌죠. 조문객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둘째, 직장 조문 문화가 무너졌습니다. 예전처럼 팀 단위로 상가를 가는 문화가 사라졌어요. 시간 내기도 어렵고 같이 갈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부조금이 안전망이 아니라 비처럼 느껴집니다.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졌죠. 그래서 경조사 자체를 좀 피하게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넷째, 코로나 이후 간소 장례가 표준 경험이 됐습니다. 한번 줄여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돌아간다는 걸 많은 분들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예전처럼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5번째, 모바일로 조의가 끝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예의를 다 했다고 느끼는 문화가 커졌어요. 마지막 6번째, 비용 부담과 독점 구조에 대한 반감이 커졌습니다. 외부 음식 반입을 막고 식대나 용품, 마진이 과하다는 인식이 쌓였죠. 유족 입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돈이면 그냥 줄이자.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 이런 겁니다. 죽음이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요, 이 다 망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어떤 곳은 예약 전쟁이고 어떤 곳은 폐업입니다. 돈이 있는 쪽은 마지막은 초라하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비용을 쓰고 대부분은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소로 이런 쪽을 택하는 거죠. 중간이 사라지면 남는 거는 2가지뿐입니다. 초고가의 프리미엄,
초간소의 무빈소. 죽음 앞에서도 선택지가 계급처럼 갈리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제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더 크게 느끼는 부분인데요. 장례식장이 비어간다는 거는 그냥 장사가 안 된다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전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밤을 보내고 밥을 뭐 나눠 먹기도 하고 얼굴을 보고 인사하던 장면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양원에서도 이제 비슷한 장면을 좀 자주 보는데요.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시설이 얼마나 좋으냐보다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곁에 있었느냐가 더 크게 남습니다. 자주 왔는지, 왔을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이름을 불러줬는지, 손을 잡아줬는지. 이건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죠. 정말 작은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행동이 쌓인 가족일수록 마지막 순간에 덜 흔들립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지면 마음은 있는데도 정신이 없어서 인사를 제대로 못했다는 후회가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종이 가까울 때 덜 흔들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식으로 보내드릴지 큰 방향만 미리 좀 맞춰두세요. 완벽하게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요. 급한 날에 가족끼리 말이 달라서 더 힘들어지지 않게 큰 방향만 먼저 맞춰두는 거예요. 빈소를 차릴지 아니면은 가족끼리만 할지, 화장 후에 어디에 모실지, 종교의식은 어느 정도까지 할지, 이 3가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 막상 일이 생겼을 때 결정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마음보다 정해진 시간이 지켜줍니다. 바쁠수록 마음은 있는데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아예 고정하는 게 낫습니다. 매주 같은 요일에 전화 10분, 면회가 가능하면 짧게라도 정해진 시간에 방문하시는 거죠. 못 가는 주에는 단톡방에 오늘 부모님 상태, 표정 이런 것들을 한 줄로 이제 공유를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3번째,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은 문장을 2-3개 정도만 준비해 두세요. 그 순간이 되면은 말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리 정해두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걱정 말고 편히 쉬어. 대단한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짧은 문장 하나가 나중에 가족들의 마음을 좀 지켜줍니다. 인사는 그래도 했다. 이런 사실이 후회와 죄책감을 크게 줄여주거든요.